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18회 22번 문제입니다. 지도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요. 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자격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입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상 징역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 선고받아서 2번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벌금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 벌금 받은 날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3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했는데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복권만 되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 3년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가 되겠죠.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폐업일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인데요. 자,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니은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디귿 직접 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2번이네요. 두 개가 되겠네요. 즉 니은하고 그 다음에 리얼 요 두 개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3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부관직 상투 시공시 우리 이렇게 기억을 했죠. 벌칙이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게 18회 시험이지만 제 강의는 2022년 33회 시험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옛날 내용은 전부 개정법령에 맞게 다 수정을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는 허위 매물 올리는 거죠. 특히 요즘 연락이 많이 오던데요. 블로그에 매물 올려놓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블로그에 있는 걸 삭제하지 않아도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올린 걸로 보고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면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직접거래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이렇게 기억했죠? 무부양, 광시, 공시가 7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포상금 고발 신고하면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요. 또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죠. 3번은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100분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1월 이내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8번에 보면 있죠. 1월 이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프린터 28번에 있고요.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맞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50만원 준다고 했으면 한 사건에 대해서는 토탈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동시에 와서 신고를 해도 10명에게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한 달 후에 접수하고 한 달 전에 접수하고 2달 전에 접수했으면 맨 먼저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초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는 최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에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인데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